항상 우리 환자들이 잘 먹어야 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 부분이라면 육류란 말이에요. 우리가 단백질 오로서 피하는 게 좋고, 그러면 어떤 부분을 바꿔줘야 되느냐? 고기는 어떤 고기를 먹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 다음에 첫째,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과량 먹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자들이 보통 잘 먹는다 하면 고기를 먹는다 하잖아요. 그리고 뭐 교수들이 잘 먹으라겠다 그러면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고기를 먹는 양을 가지고 한번 봐볼게요. 양은 우리의 특히 이제 고기를 하면 단백질을 말하는 거잖아요. 단백질은 보통 자기 체중을 g으로 바꿨을 때 적정량이라고 그래요. 내가 어떤 60kg다 그러면 60g, 그 다음에 50kg다 그러면 50g인데 조금 더 줄이는 게 좋아요. 근데 고기는 이게 우리 환자들이 생각할 때 많이 먹어두면 우리 몸에 아주 도움이 되고 또 저장해 놨다가 또 쓰고 이럴 거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단백질은 우리 몸에 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쓰고 남으면은 소변이나 간을 통해서 다 나가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많이 먹었다, 오버해서 먹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오히려 간이나 신장에서 이걸 제거를 하기 위해서 또 에너지를 또 써야 돼요. 그러면 간도 많이 먹은 능력이 붙이고 신장도 능력이 붙이고 해서 오히려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것은 좋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육류를 먹는데 그러면 무조건 다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어야 될 경우, 우리는 암환자들한테 가능한 많이 못 먹게 하지만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될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육이나 양식을 하는 거는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육이나 양식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여러 가지 성장 호르몬, 그 다음에 항생제, 그리고 육식에 되게 이런 그 육식에는 보면은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철분도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암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양식이나 사육한 것을 먹지 않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러면 어떤 것을 먹는 게 좋으냐? 특히 이제 생선 종류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30cm 이하의 생선이 좋다 이래요. 물속에서 오래 산 생선은 수은이 중금속 농도가 상당히 높아요. 연어, 참치, 뭐 문어, 갈치, 헝것 이런 고기들은 중금속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피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30cm 이하의 생선을 먹는 게 좋은데, 또 그러면은 날마다 많이 먹어도 좋으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우리 환자한테 권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그 이상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다 그렇게 권하고 있죠. 우리 음식을 잘못 알고 있는 게 가장 큰 거는 잘 먹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암 환자는 수술하고 뭐 항암 방사선 이렇게 하면은 잘 먹어야 된다를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 잘 먹어야 된다는 거에서 제1번으로 나오는 게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럼 단백질을 많으면 단백질이 많은 음식이 뭐냐? 육류 종류, 육류, 생선, 아니면 닭이나 오리, 조류, 막 이런 동물성 단백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별로 그렇게 암에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단백질은 우리 하루에 필요한 양 외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전부 다 소변으로 빼버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먹어야 된다. 근데 여기에 이제 오해가 하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야채라든지 우리 밥 속에도 보면은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든든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고기를 먹으면 든든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여기에 약간의 이제 착각이 끼어들어요.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채식 속에는 동물성 호르몬을 만드는 단백질이 별로 부족해요. 근데 동물성에는 그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호르몬을 만드는 이런 단백질을 먹으면은 우리가 기분이 업이 되고 좋아지고, 그 다음에 뭔가가 든든해지고, 그 다음에 시원해 이런 기분이 들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단백질을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에 따라서 그 내가 느끼는 것으로 해가지고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양을 많이 먹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고, 저는 식물성 단백질로 많이 먹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음식에서 조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은 잘못된 조리인데, 우리 평소 때 우리 환자들이
즐겨 먹던 방법들이 있거든요. 뭐 구워서 먹는다든지, 그럼 더 맛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실제적으로 우리 환자들이 조리하는 것은 되게 이제 삶는 거라든지 찌는 게 오히려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또 한 가지, 소금에 대해서 우리 환자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은 뭐 주겸이 이제 소금을 상당히 이제 그 먹는, 그 주겸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무조건 소금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주겸은 소금을 먹기 위한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러 차례 주겸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구중구파라 하죠.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 소금이 희석이 되고 이 대나무 속에 들은 미네랄이 많이 섞이거든요. 그래서 미네랄을 먹기 위한 건데 주겸, 소금을 먹는다. 그래서 그것도 좀 우리 환자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 소금을 먹는 게 좋은 건 아니죠. 주겸은 소금은 적고 미네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우리 환자분들 식탁에다가 천일염 올려놓고 그거 먹는 환자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이제 자료들도 가능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서양 사람들하고 동양 사람들은 딱 먹는 거 하나만 가지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죠. 그러니까 음식을 그 사람들이 방법을 써서 거의 잘 먹었을 때, 육류를 잘 먹고 했을 때 좋아졌을 때 데이터하고, 우리 동양 사람들이 우리는 가능한 한 너무 소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랬을 때 예우하고 차이점이 나는 부분에서 저는 여기에다가 그 한 가지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사실은 민족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민족적인 부분에서 보면 스트레스를 동양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개 서양 사람들은 저는 이제 개인주의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안 돼요. 자기 자신은 항상, 특히 암에 잘 걸린 분들은 이타주의예요. 내가 주변에서 오히려 중심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토양 같은 경우도 그래요. 토양에서도 우리 셀레늄이라든지 이렇게 미네랄이라든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딱 하나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우리 서양 사람들이 잘 먹는 양을 우리 동양 사람들한테, 우리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 이 정도로 먹어야 된다 하면은 그거는 좀 오버죠. 우리 한국 사람들 체격이 약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약해요.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중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우리 교수분들이 잘 먹어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환자분들이 육식으로 많이 생각을 받아들이거든요. 뭐든지 잘 먹어라. 그리고 또 거기다가 고기를 잘 먹어라 소리까지 덧붙여 준다고 그래요. 이런 컴플레인을 하는 환자는 정말 많거든요. 많은데 이게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체중이 빠지고 먹지를 못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암이라고 하는 복병이 항상 상주해 있기 때문에 이 복병을 어떻게 다루면서 잘 먹어야 될지 이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잘 먹는 경우에는 잘못하면 이 복병들한테 맛있는 거 주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복병들은 못 먹고 나만 잘 먹는 이런 개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육식을 무조건 먹는 게 좋은 부분은 아니고, 단백질 같은 게, 특히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단백질은 실제적으로 단위 그램당 따지면 우리 콩 같은 경우가 단백질 함량이 좀 많아요. 많은데 우리 환자들이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일단 내가 든든하게 먹었다는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 식물성에는 동물성 단백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것은 좀 부족한 것처럼 느끼지만 내 몸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같은 양이면 오히려 식물성 단백질은 더 많아요. 그리고 식물성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우리 좋은 영양소, 우리가 잘 먹어야 되는 것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만 잘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비타민이나 미네랄, 물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골고루 먹으려면 저는 채식이 좋고,
또 환자분들이 먹기가 힘들다? 별로 든든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또 조리를 잘하면은 충분히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돼요.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환자들 보면 처음에는 욕심만 이렇게 드시다가 나중에는 채식을 평소에 잘 안 드셨던 분들도 조리를 잘 하게 되면은 채식을 잘 먹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죽어도 육식을 하거나 뭐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대안으로 항상 생선을 이야기를 합니다. 생선도 이렇게 수명이 길지 않는 생선, 사이즈는 30cm 이하. 그래서 뭐 고등어, 꽁치, 조기, 뭐 이런 부분들을 또 멸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보충을 하는 게 도움이 되고, 그런데 가능한 한 육식, 특히 육식 중에서도 사유관 육식은 여러 가지 그 안에 오히려 이 복병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있어서 피하는 게 좋겠고. 근데 제가 가끔 농담 삼아서 이런 이야기해요. 그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면 한 번은 드시라. 먹는 걸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방금 내가 농담 삼아서 이야기했지만 이거 안 먹으면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그럼 드시라는 거예요. 이걸 먹어서 손해보는 것보다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은 가능한 한 이렇게 먹는 게 좋습니다. 하지 이거는 무조건 안 돼. 그건 아닙니다. 이게 그 붉은색 고기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환자들이 암에 걸리기 전에 제일 좋아했던 단백질 섭취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암에 걸리고 나면 제일 이제 문제가 이제 이 붉은색 고기들이에요. 소고기, 뭐 돼지고기, 또 이제 생선 중에서는 뭐 연어, 참치, 뭐 이런 부분들이 칼라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되게 붉은색이 철분이에요. 그래서 철분은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암세포가 좋아하는 것 중에 보면은 암세포가 포도당이 있어야 크잖아요. 그 다음에 글루타민, 이게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 중에서 아미노산 중에서 글루타민, 그 다음에 철분이에요. 예, 근데 철분이 바로 색깔이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붉은색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붉은색 고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되게 붉은색 고기 속에는 이 철분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붉은색 고기들을 되게 사육을 하면서 키우거든요. 사육을 하면서 키우다 보니까 성장 호르몬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 다 그러진 않겠지만 많은 이게 농장에서 성장 호르몬을 빨리 키워야 생산성이 좋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을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사육을 하다 보면은 위생 문제가 생기거든요. 감염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또 여기에는 항생제를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되게 사육하는 것은, 이게 방목하는 것은 자연에 있는 풀을 뜯어먹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GMO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겠지만, 사실은 사육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수입한 어떤 옥수수라든지 또 이제 우리 이제 가을에 뭐 볏짚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지만, 잘못하면은 GMO 농산물을 사료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육류라든지 이런 부분 속에는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이다 보니까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암에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이제 단백질 원으로서 이제 항상 우리 환자들이 잘 먹어야 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 부분이라면 육류란 말이에요. 근데 가능한 한 육류는 우리가 단백질 원으로서 피하는 게 좋고,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바꿔줘야 되느냐? 저는 일단은 채식성으로 콩을 가장 권해요. 콩이 아주 그 단백질이 많거든요. 사실은 소고기 100g 속에 있는 단백질이 한 21g 정도 돼요. 콩 100g 속에 있는 단백질은 26g이에요. 훨씬 단백질이 많아요. 단지 식물성 단백질은 이 안에 동물성 아미노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동물성 아미노산이 우리한테 주는 기분이 있어요. 먹고 나면 좀 든든하고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단점이긴 하지만 콩을 이용을 해서 단백질을 흡수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이제 생선류에서 30cm 이하의 생선류에서 단백질을 공급을 받는 게 좋죠. 그래서 가능한 한 저는 육류는 피하는 게 좋고, 근데 만약에 내가 꼭 육류를 꼭 먹어야 되겠다, 그래 한다면은 사육하지 않는 방목한 동물들을 이용하는 거, 뭐 보통 양이나
염소는 되게 방목을 많이 하잖아요. 양도 아마 사육을 하나 잘 모르겠는데 소나 돼지보다는 방목 쪽이 좀 더 가깝겠죠. 그래서 양이나 염소 이런 고기를 정 먹어야 된다면, 하지만 여기에도 이것도 동물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